안녕하세요. 수학답고 4단원 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를 처음 배우는 시간입니다. 이번 단원을 배우기 전에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먼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,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,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, 그리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까지 풀어보면서 이 모든 계산법이 거의 비슷했습니다. 어떻게 나눴나요? 맞습니다. 자, 보통 나누기 어떤 숫자? 나누기 자연수 이런 모양이었고요. 자, 이런 모양에서 자연수 밑에는 뭐가 숨어 있다? 맞습니다. 1. 이렇게 분수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, 나누기 분수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듯이 어떻게 바꿔줘서 계산했습니까? 맞습니다. 곱하기 역수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양은 어떤 숫자 곱하기 자연수분의 1 이렇게 계산했습니다.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. 맞습니까? 이 내용 기억해 주고요. 자, 이건 정말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. 나누기의 의미 두 가지. 무엇입니까? 맞습니다. 빼고 거듭하여 빼는 포함제, 그 다음에 똑같이 나누어주는 등분제, 이 두 가지의 의미로서 어떤 수식을 계산할 때 나누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. 자, 이 두 번째 내용까지 또 기억하고요. 첫 번째 시간이라 상기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. 자, 세 번째 어떤 거냐? 분수와 소수의 관계입니다. 자, 분수와 소수. 분수는 많은 숫자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2분의 1, 3분의 1, 4분의 1, 5분의 1 이렇게 쭉쭉쭉쭉쭉.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수랑 모양이 많이 다르지만 전체를 둘 또는 1을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, 전체 또는 1을 셋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, 전체 또는 1을 넷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, 전체 또는 1을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. 자, 이렇게 사용을 하면 모든 숫자를 다 나타낼 수 있지만 조금은 어색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숫자는 자연수 모양인데 분수는 자연수 모양과 전혀 다릅니다. 그래서 이 분수를 자연수처럼 바꾸어 준 것, 그것이 무엇이다? 맞습니다. 소수. 자, 그런데 모든 분수가 소수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. 소수는 분모가 10 또는 100 또는 1000으로 고칠 수 있는 분수여야만 소수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2분의 1 어떻게 고칠 수 있죠? 맞습니다. 10분의 5. 그래서 분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. 근데 3분의 1 고칠 수 있습니까? 어떤 숫자를 곱해도, 자연수 어떤 숫자를 곱해도 이 숫자는 10, 100 또는 1000이 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3분의 1은 소수로 고칠 수 없습니다. 자, 4분의 1은 맞습니다. 곱하기 25를 해주면 100분의 25가 되고 0.25 이건 되고요. 자, 5분의 1 됩니까? 맞습니다. 5분의 1도 10분의 2로 고칠 수 있고요.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졌을 때 분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쳐줄 수 있고요. 이렇게 고친 값은 소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소수는
분수를 자연수처럼 나타낸 수다. 이러한 성질을 안다면 우리 4단원 소수의 나눗셈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단원 무엇입니까? 3단원 제목이 뭐예요? 맞습니다. 분수의 나눗셈의 방법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 이번 단원인 소수의 나눗셈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왜냐면 분수의 나눗셈을 지금 3단원에서 했기 때문에 4단원 소수의 나눗셈은 이 소수를 거꾸로 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해준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고, 또는 분수의 나눗셈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모든 소수는 모든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. 이 세 가지 내용, 나누기 자연수는 어떻게? 곱하기 자연수분의 1, 그러니까 나누기 분수 형태로 고쳐주고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풀어준다. 나누기 의미는 1, 2번 의미가 있다. 등분제, 포함제. 그 다음에 분수와 소수는 서로 고쳐줄 수 있는 수이다. 일부 숫자들을 제외하고.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생각열기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잠깐 멈추고 읽어주세요. 읽고 다시 시작합니다. 읽었으면 활동 1로 들어옵니다. 연우와 찬이가 똑같이 나눌 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구마의 무게를 어림해 보시오. 자,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구마 무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네, 맞습니다. 둘로,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둘로 무엇을 나눠요? 맞습니다. 고구마 무게를 똑같이 나눈다면 고구마,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구마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고구마의 양 몇 킬로였습니까? 맞습니다. 2.6입니다. 이거를 몇으로 나눠야 돼요? 맞습니다. 두 사람이 간다니까 둘로 똑같이 나눈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거 식의 값을 어림해 보시오. 자, 2.6은 2보다 큽니까? 맞습니다. 크기 때문에 어떠한 값이 있다면 2를 2로 나눈 숫자. 맞습니다. 1. 가장 가깝지만 작은 자연 숫자. 1보단 크고, 그 다음에 이 소수보다 가장 가깝지만 더 큰 수. 3. 3을 한번 나눠 봅시다. 2로. 그럼 얼마입니까? 맞습니다. 1.5입니다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1보단 크고 1.5보단 작을 겁니다. 선생님이 어떻게 어림했는지 잘 기억하세요. 이 숫자보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작은 수, 가깝지만 가장 큰 수를 나눠준 값으로 어림해줬습니다. 이게 기본적인 어림의 방식입니다. 어떻게 어림했는지 설명해 보세요. 여러분 이거 꼭 적어오길 바랍니다. 자, 선생님이 말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. 여러분들 언어로 다시 풀어서 적어오세요. 소수의 가장 가까운 자연수, 이 두 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어림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활동 2로 들어옵니다. 활동 2. 2.6 나누기 2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오. 자, 먼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소수와 분수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합니다. 2.6 나누기 2, 10분의 얼마라고 쓸 수 있습니까? 맞습니다. 26. 나누기 2는 밑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? 1. 자,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준다고 했죠? 맞습니다. 이렇게 풀어준다고 했죠? 그래서 나누기 자연수, 나누기 2가 됐으니까 곱하기 2분의 1, 26이 그대로 올 테고요. 자,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네.
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누구나 다 계산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계산한다면 네, 얼마입니까? 먼저 약분을 해줘야겠죠. 2로 약분해주면 1, 여기는 13. 그래서 10분의 13은 1.3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세요. 근데 26 나누기 2의 값은 얼마입니까? 맞습니다. 13입니다. 우리가 구한 대로 2.0 나누기 2의 값 얼마입니까? 맞습니다. 1.3입니다. 두 수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여기 소수점 한 자리도 없으니까 그냥 자연수가 나왔고요. 소수점 한 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두 것을 세로로 한번 고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. 2.6은 자 그대로 자릿수 맞춰서 계산했을 때 이 소수점이 올라오는 형태입니다. 네,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죠. 네, 지금 그 과정입니다.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한번 해봤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? 자, 짜자잔 쭉 돌아가 보자면 선생님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는 5학년이죠? 처음 배우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소수점이 그대로 빨간색 선대로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, 원래 여기 찍혀 있다면 따라오는 이러한 성질이 있네요. 잘 기억하면서 밑에 마무리하기 풀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. 풀이 과정이 꼭 적혀 있어야 합니다. 그럼 학교에서 봅시다.